그래서 병화 음마가 병화하고 을목은 술 속으로 같이 들어갔잖아요. 술이라는 묘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병화하고 을목 병양을 할 때, 예, 임자 병양을 할 때, 병양을 할 때는 손방을 봐라. 또 을양을 할 때도 손방을 봐라. 그렇게 확대 이렇게 돌아가 보네. 다시 병양을 할 때는 손방을 봐라. 을양을 할 때도 손방을 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표체를 다 써놨잖아요. 1층은 용상팔살, 2층은 살인황천살, 3층은 삼화보행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양을 할 때는 손방을 봐라. 조심해라. 을양을 할 때도 손방을 조심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손을 보니까 을병이 있어졌어요. 을병.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병양을 할 때는 병록은 사 그렇잖아요. 병록은 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는 것은 손사란 이야기거든요. 손사가 동궁이잖아요. 그래서 병오양을 할 때는 손사방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은 살인황천이다. 잘 나간 아들이 먼저 죽은다 그 말이거든요. 잘 나간 아들이 먼저 죽은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병록은 사 그랬잖아요. 사라는 단 그릇 누구에다가 병이라는 그 물체를 올려놨다 해봐요. 사라는 저는 이제 평상시에 이것을 사다리로 설명을 해요. 사라는 사다리에다가 병이라는 것을 올려놨는데 파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쪽으로 손사파가 된다는 이야기는 파자는 깨뜨릴 파자잖아요. 이 사를 깨뜨려 버렸다. 이 사라는 사다리 위에다가 병이라는 글씨를 올려놨는데 사라는 사다리를 깨뜨려 버리니까 이 병이 떨어졌거든요. 병도 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살인은 황천살이다. 병오양을 할 때는 손사파가 되면 안 된다. 을진양을 할 때는 손사방에서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 그것을 1층, 2층 살인 황천살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은 낙영에다 표시를 해놨겠습니까? 이렇게 포태법을 이렇게 낙영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 낙영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대의 표를 보시면은 보이신가요? 잘 안 보이네요. 더 키워볼까요? 더 키워보자. 어때? 너무 키웠네. 조금 줄이자. 네, 보시죠. 키우네. 이렇게 갑은 해, 묘, 미를 만들었고, 을은 이제 오인 수를 만들었는데 그냥 인, 오, 술 해보게요. 그 다음에 병은
병은 인오수를 만들었고 정은 사유축을 만들었네요. 정은 사유축을 만들었어요. 사유축은 경금이잖아요. 그래서 정화는 경금을 만든다. 경금이 사유축이에요. 경금은 사유축이라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여기서 잠시 이제 이거 한번 봐보시게. 예. 아니네. 여기서 보시면은 아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 더 줄여야 되겠어. 평상시에 사오미는 화라고 그러잖아요. 사오미는 화, 여름. 사오미는 여름이다. 신유술은 가을 금이네요. 신유술은 가을이고 금이다. 그러면 계절은 여름은 가을을 낳는단 말입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은 가을을 낳는데 오행에서는 여름은 화락하고 가을을 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원칙대로 하면은 이 논리대로 여름은 가을을 만드니까 화는 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화생금이 돼야 되는데 오행에서는 화생금이라고 안 하고 화극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극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냐? 화생금이 맞냐? 계절은 분명히 여름은 가을을 만드는데 오행에서는 화생금이라고 안 하고 화극금이라고 하지 않냐? 그럼 오행이 기본이 잘못되지 않냐? 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생금이 맞아요? 화극금이 맞아요? 그래서 이 논리가 여기서 논리가 부딪혀 버리기 때문에 토라는 것이 나왔어요. 사하고는 분명히 화가 맞다. 신하고 유는 분명히 금이 맞다. 해하고 자는 수가 분명해요. 인하고 묘는 목이 분명해요. 그러면 봄하고 여름 사이에 어떤 그 변화가 있잖아요. 환절기가 진이 환절기고 미가 환절기고 술이 환절기고 축이 환절기예요. 환절기에는 비가 온다. 그래서 진월에는 고구라 하잖아요. 고구절에 비가 오고, 그죠? 진월 고구절에 비가 오고, 미월에는 대서소서 그래갖고 여기에 장마가 와요.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가장 큰 장마가 오고 가장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수월에는 상강이라 갖고 여기서는 서리가 내리는데 여기서도 비가 와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더 추워지고 그러잖아요. 축월에도 겨울하고 봄 사이에 또 비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축월도 비가 온다. 여기서 비가 오는 계절을 오행에서는 토라고 그런다. 토. 그래서 진도토,
축도 토, 이 술도 토, 이렇게 토라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라는 계절을, 토라는 오행을 집어넣고 보니까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이제 오행이 돌아가게 돼요. 오행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라는 것을, 토라는 기운을 치용을 해가지고 계절, 이 여름이 가을을 만든다는 것을 이제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 우리 그 뭐요, 산수에서도 산수에도 그러잖아요.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0이라는 수를 만들어 가지고 무한대의 숫자가, 이 수학이 거기서부터 발전을 비약급축적으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오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토가 만들어져가, 토라는 논리가 나와 가지고 오행이 급수적으로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록은 4, 정록은 5 그랬네요. 그래서 이 정자는 꼭대기 정자다. 꼭대기 정. 왜 정자가 꼭대기가 됐냐면은, 통지는 낮 시간이 09시 20분이에요. 하지는 낮 시간이 14시간 40분. 또 동지에는 09시간 9시간 20분이잖아요. 그러면 동지부터 시작해서 하지까지 하루에 2분씩 낮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지에서부터 또 동지까지 또 2분씩 짧아지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지에 14시간 40분까지 올라간 이 낮 시간을 표현을 해서 옛날 정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 각골 문자는 정자를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정자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식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이 정자는 꼭대기다. 여기가 꼭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대기 정자라고 우리 오행학자들은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정화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정록은 5 그랬잖아요. 정록은 5 그랬으니까 5 반대는 자네요. 여기서부터 절을 해요. 자에서 절을 한다. 자에서 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잖아요. 절태양생, 그래서 유에서 생을 먹고, 욕대관왕, 사에서 왕을 먹고, 세병사묘, 그래서 이렇게 이 축에서 묘를 먹어요. 축에서 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화는 사유축이라는 인생을 살았어요. 정화는 사유축이라는 인생을 살았다. 사유축이 뭐예요? 사유축은 경금을 나타내잖아요. 경금. 경록은 신 그래요. 경록은 신. 그래서 이 사유축을 한번 다시 짚어보면은 경금의 삼화보행을 보면은 신 반대는 인이잖아요. 그러면 인에서 절을 한다. 그러면 양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태양생, 그래서 여기서 사에서 생을 먹었다. 욕대관왕, 그래서 이 유에서 왕을 먹었다. 세병사묘, 그래서 축에서 묘를 먹었어요. 그래서 경금도 사유축을 먹었다. 정화도 인생은 사유축이라는 인생을 살았고, 경금도 사유축이라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축에서 정화도 축이라는 묘지에 들어갔고, 정화도 축이라는 묘지에 들어갔고, 경금도 축이라는 묘지에 들어갔다. 그러면 정화가 축이라는 묘지에 들어가니까 그 아들인 경금도 축이라는 묘지에 왔다. 그러면 이제 이 여름은 화라겠잖아요. 여름 화가, 가을 금을 화급금만 하는 게 아니고 화생금도 했다. 호태법으로는 화생금이 나오잖아요. 정화는 경금은 엄마다, 친엄마다. 마이너스 정화는 플러스 경금은 친엄마다. 그 호태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풍수지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이렇게 경향을 할 때는 권방을 봐라. 정향을 할 때도 권방을 봐라. 그래서 권방을 하니까 정경이라고 써졌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갑자 경향을 할 때는 권방을 봐라. 계자 정향을 할 때도 권방을 봐라. 그러면은 권에는 정경이 써졌어요. 그래서 경유양을 할 때, 경유가 동궁이잖아요. 경유양을 할 때는 권신방을 봐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신이라는 이렇게 권신이라는 사다리 욕에다가 경유를 올려놨어요. 권신이라는 사다리 욕에다가 경유를 올려놨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 경록은 신 그랬잖아요. 경록은 신. 권신이라는 사다리 욕에다가 경유를 올려놨는데 이 권신이라는 사다리를 깨뜨렸다. 파는 파니까 이걸 이렇게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공에 떠 있는 이 경유가 떨어져서 박살 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은 황천살이다. 조심해라. 그래서 낙영의 2층에다가 1층은 용상파살이잖아요. 2층에다가 이렇게 정경권상, 정양이나 권상을 할 때는 정경권상 시황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2층에다 해놨어요. 정미방을 해놓고 권신 쪽에서 물이 들어오면 안 되고, 정미양을 해놓고 권시방에서 물이 들어오면 안 되고, 경유양을 해놓고 권신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 표처를 보시면서 이렇게 포태법도 공부하시게요. 그 다음에